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재면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뒤쪽도 충분히 잘 들리시나요? 괜찮나요, 목소리? 네, 눈빛으로 봐서 괜찮다라는 제스처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먼저 접하고 이제 공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시작하고 공부할 때 미니큐브를 사용을 했고요. 미니큐브로 이제 제 로컬에다가 이제 클러스터를 띄워서 파드도 만들어보고 서비스도 이것저것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드온으로 필요한 것들도 추가하고, 그리고 이스티오 같은 것도 공부할 때 그냥 클러스터에다가 여기다가 만들어서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니큐브가 되게 편리하게 해주는 툴이고 좋아해서 미니큐브로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혹시나 이제 제 강의가 아니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약간 이제 비기너 레벨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리눅스 관련해서 이제 명령어들이나 기능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리눅스에서 네임스페이스나 아니면 chroot이나 아니면 컨트롤 그룹 아니면 IP 테이블, 넷피터 이런 라우트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 익숙하신 분이라면 조금 지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용감하게도 라이브 코딩을 많이 하는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코드를 치면서, 코드가 아니라 이제 명령어를 치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눅스에서 저희가 기능들을 여러 가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종류 중에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가 저희 첫 번째 리눅스 기능을 배운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CNI가 뭔지, 왜 필요한 건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CNI 플러그인으로 가장 이제 미니큐브를 그냥 디폴트로 설정을 하면 카인드넷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칼리코라는 또 플러그인을 보면서 네트워크 폴리시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컨테이너나 도커나 아니면 다른 그런 엔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격리를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프로세스 단위의 이제 격리를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많은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뭔가 격리한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격리한다거나 아니면 유저를 격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네임스페이스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어떤 컨테이너가 있을 때 그 호스트에 있는 파일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서는 내가 보는 그 파일 시스템이 제한될 수 있게 뭔가 격리를 해야겠죠. 그런 것도 하나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그룹으로 이제 리소스, CPU나 아니면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이렇게까지만 쓰게 제한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마이크가 조금 이 높이가 안 맞아서 좀 작게 목소리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버추얼박스로 이미 이제 유분투 서버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쓸 예제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떤 디렉토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 거,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 그리고 64비트 관련해서 라이브러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프로세스 관련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그 경로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현재 그 버추얼박스에 있는 가상머신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옮겨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마운트를 할 거고요. 프로세스 그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를 하고 마지막에 chroot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과정입니다. 제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복사를 해야 돼서. 네. 요거는 다 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명령어들을 조금 더 키울게요. 조금 명령어들을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라이브러리는 항상 이런 게 생기네요. 준비를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예. 벌써 no space left device가 나왔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래서 요 지금 라이브러리를 옮기는 게 많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요 하는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chroot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을 요 myroot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옮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이제 그 명령어들이 있는 커맨드가 있는 게 아니라 ps 프로세스를 보는 거 아니면 bash 명령어 아니면 디렉토리를 볼 수 있는 ls 요것만 쓸 수 있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운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chroot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카피한 것만 보이고 비교해서 보면 지금 호스트에는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이 안에 격리된 공간에서는 얘 root 디렉토리가 저희가 지정해준 그 myroot이라는 곳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ps들이 보일 거고요. ls 넣었죠. 이런 것들은 명령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넣지 않은 킬 같은 거 당연히 커맨드가 없을 거고 저희가 처음에 ls 아니면 ps 이런 것들만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호스트의 프로세스도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한 거는 hroot이라는 걸로 해서 파일 시스템을 뭔가 격리한 작업을 했고 요 한 가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격리를 이런 프로세스도 호스트가 보이면 안 되겠죠. 저희가 킬은 넣지 않았지만 잘못해서 뭔가 킬할 수도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호스트에 있는 것들을 킬하거나 뭔가 어떤 저희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떤 격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 리눅스에서는 unshare라는 명령으로 통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기에 네임스페이스들을 생성해서 붙여서 프로세스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는 unshare라는 커맨드를 썼고 요 f 같은 경우에는 fork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bash 그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fork해서 만들도록 돼 있고요. p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도록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은 이쪽으로 마운트를 하겠다라고 해준 거고요.
그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봤던 chroot으로 해서 뭔가 파일 시스템을 격리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똑같이 명령을 쳤는데 이제 호스트에 프로세스가 안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 이 fp라는 옵션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격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호스트에 있는 파일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chroot은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IP라는 명령으로 지금 인터페이스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루프백이랑 어떤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호스트에서 한번 볼게요. 호스트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로 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언쉐어라는 걸로 프로세스를 격리했지만 아직 네트워크는 호스트 거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P라는 옵션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격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N이라는 걸 추가해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해서 이 프로세스를 띄우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호스트에 있는 아까는 이렇게 호스트에 있는 것들이 다 보였는데 이제는 루프백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격리된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프로세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뭐 유닉스 타임 시스템이나 아니면 유저나 여러 가지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파드 간의 통신이 되는지 파드 간에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점으로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net 네임스페이스 하나 그리고 PID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려면 이렇게 ls, ns라는 네임스페이스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거 명령어 unshare라는 명령어를 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bash라는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띄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마운트된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뭔가 프로세스 아이디를 격리하는 프로세스를 격리하는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크를 격리하는 그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C그룹 같은 경우에는 C그룹 V1이 있고 V2가 있어요. 그래서 유분투 기준으로 해서 예전 버전을 썼으면 아마 V1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04부터인지 아니면 제가 정확한 그 버전은 모르겠지만 특정 버전부터는 디폴트가 아마 V2일 거예요. 그래서 V1이랑 V2랑 약간 설정하는 법이 다르지만 요거는 V2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렇게 C그룹에 대한 정보들이 이 경로로 있어요. 리눅스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메모리 같은 경우 메모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그룹 컨트롤러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을 이제 컨트롤 만들어질지 어떤 템플릿처럼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지 여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거를 만들도록 여기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example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생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메모리, 맥스를 얼마나 할 건지, 아니면 수압 메모리 같은 거는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이런 CPU 관련해서 저희가 컨트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메모리 맥스, 그리고 수압 맥스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설정한 것들이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이제 결정이 될지 요 C그룹 프록스로 이제 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C그룹을 만들어서 컨트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가 수압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수압을 안 쓰기 위해서 0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0으로. 기본으로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0으로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모리 맥스는 이게 124MB거든요. 요걸로 메모리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언쉐어 했던 걸로 하나를 띄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저희 프로세스 아이디가 1385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프록스에다가 이 1385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어 넣기 전에 억지로 제로라는 걸 막 만들어서 한 150MB로 마지막에 테일을 해서 뭔가 메모리를 사용해버리게 뭔가 억지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데브 제로. 네, 제가 슬래시를 안 넣네요. 네, 제가 자꾸 오타를 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뭔가 이 헤드로 150MB까지 뭔가 제로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테일로 해서 뭔가 메모리를 억지로 쓰게 만든 거고요. 지금 뭐 다른 뭔가 메모리 사용 때문에 킬되는 그런 메시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된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1385라는 걸 아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없는 프로세스 아이디면 에러가 나요. 지금 1385라는 게 이제 배시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거고요. 보이시나요? 킬. 그래서 이렇게 킬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한번 컨트롤 그룹으로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쿠버네티스에도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22 버전부터 수압을 할 수 있는 뭔가 기능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쿠버네티스에서 그렇게 클러스터에서 수압을 써가지고 할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설정들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이제 요 세 가지를 끝냈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네임스페이스로 격리를 할지, 파일 시스템을 격리를 할지, 그리고 컨트롤 그룹으로 리소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봤어요. 이게 기본이 될 거고요. 저희의 기본.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것들은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파드끼리 통신을 하고 어떻게 패킷을 주고받는지 이것에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격리 공간이 있을 때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이더넷 이거를 또 써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요 리눅스에서 Vi더넷으로 이제 다른 네임스페이스 간의 연결, 터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격리되어 있을 때 둘 사이에 뭔가 통신을 하려면 통로가 있어야겠죠.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버추얼 이더넷을 하나 만들고 이건 항상 쌍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아까 네임스페이스로 격리했던 한 공간에다 넣고 하나는 호스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와 격리된 공간 사이에 어떤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커 같은 것들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 브릿지라는 걸로 뭐 연결을 하고 뭐 그런 거를 보셨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버추얼 이더넷을 호스트라는 게 뭔가 연결을 하면 그 컨테이너끼리 연결을 할 수 있게 뭔가 도커 브릿지라는 그런 브릿지 디바이스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거는 기본적으로 미니큐브를 실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거에 되게 유사하게 한번 작업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지금 호스트에서 더 키울게요. 요 처음은 제가 이제 그 V 이더넷이라는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V 이드 0 그리고 3 두 개 쌍으로 하나 만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이랑 4랑 쌍으로 하나 더 만들어. 왜냐면 저희가 격리된 공간을 두 개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들이 이제 작동하게 up이라는 명령어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약간은 이제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의 뭔가 줄임말 같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네임스페이스에 요 한 쌍을 설정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페어를 만들었는데 요 격리된 공간에다가 하나를 할당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어떤 프로세스에다가 격리된 공간에다가 또 한 쌍을 만들어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 인터페이스에 어떤 그 주소값을 주는 걸 작업을 한 거고요. 나중에 서로 간에 찾아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IP 어드레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안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아까 한 쌍을 요 격리된 공간에다가 할당을 해줬었잖아요. 셋으로 해서 그거를 그냥 이름을 바꿔줬어요. 0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넷 뭐 0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이걸 up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게 결국은 이 안에 격리된 공간에 있는 IP 주소가 이걸로 될 겁니다. 1.244.15.195 이게 격리된 공간의 IP 어드레스가 되기 위해서 요거를 설정을 해준 거고요. 나머지들은 또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게 라우트 룰들을 만들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디폴트로 있는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이런 1로 시작하는 끝이 1로 시작하는 걸로 다 호스트로 다 빠져나가게 하고요. 그 호스트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라우트 룰을 보고 찾아가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해보면 일단은 한 쌍 한 쌍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쌍이라고 했죠. 한 쌍 한 쌍 그래서 4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2개를 이제 다른 격리된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야겠죠. 그럼 배치하기 위해서 없네요.
저희가 unshare라는 걸로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하고 네트워크 그리고 프로세스를 하고 저희가 네,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격리된 공간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명령어를 아까 네임스페이스를 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unshare라는 게 보이고 또 다른 unshare로 해서 배시 최종 프로세스를 만들어진 어떤 격리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거는 저희가 이렇게 그 격리된 공간으로 들어가 라는 명령어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프로세스 아이디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sudo ip link set 3 요 한 쌍에 있는 거를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 한 쌍이 여기로 배치가 된 게 보이나요? 그래서 아직 그 할당을 안 해준 거는 루프백만 있고 지금 방금 프로세스 아이디로 어떤 특정 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요 인터페이스 페어 중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안에서는 요걸 보지만 통로가 이제 바깥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1450이죠. 1450 잠시만요. V3가 아니고 이번에 아까 안 쓴 V4가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이제 하나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어떤 거랑 매칭되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요 번호가 있어요. 번호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7. 그래서 얘랑 연결이 된 거고요.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5.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랑 연결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로를 만들었어요. 통로를 만들었고 지금 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저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것들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호스트에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라우트 룰이 생겨서 요 19로 끝나는 거는 요 V던의 0으로 가. 196으로 가는 거는 V던의 1로 가. 이렇게 라우트 룰을 넣어준 거예요. 찾아갈 수 있게.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지금 시간이 6시 벌써 10분이 돼서 조금만 제가 더 시간을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그럼 5분만 조금 더 활용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늦었고 해서 요 내용이 재밌으시고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쿠버네티스 그 코리아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뭔가 세션을 준비를 할 건데 제가 뒷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에서 혹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지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뒤에 내용은 더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좀 많이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는 길을 만들었고 안에서 이제 저희가 똑같은 가는 길과 어떤 IP를 가질지 다 정의를 해줘야겠죠.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됐으면 거의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단계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리눅스에서 저희가 이렇게 포워드 어떤 인터페이스로 와가지고 다른 인터페이스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IP 포워드라는 거를 1로 ON을 시켜줘야 돼요. 이네이블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도 같이 호스트에서 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잘 했다라고 하면 지금 안에 격리되어 있는 공간은 저희가 196으로 시작하는 게 됐고 얘는 195라고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10.244.15.196 핑을 쳐볼게요. 그러면 서로 통신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리된 공간에서 어떻게 패킷을 주고받을지 이렇게 라우트 룰이랑 그리고 V 이더넷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했고요. 뒤에 내용은 제가 프리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했네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호스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패킷을 주고받아야 될까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하나의 호스트에서 라우트 룰로 로컬로 해서 찾아갔는데 이제 어떤 호스트를 나가가지고 패킷이 나가서 다른 호스트 쿠버네티스라고 생각하면 다른 노드겠죠. 노드에 어떻게 패킷이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 테이블로 통해서 저희가 어떤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P 테이블은 테이블과 체인과 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룰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 룰이 이 룰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룰에서 우리가 패킷을 드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작업들로 점프를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다 하나씩 해보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해볼 때 쿠버네티스 사용하실 때 이제 큐브 프록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씩 다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로 들어가서 이런 IP 테이블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어떻게 이제 큐브 프록시가 IP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했어요. 노드 포트. 그 다음에 아마 저는 처음 파드를 띄우는데 자꾸 퍼즐 컨테이너가 뜨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CNI 저희가 CNI가 왜 필요할까? 저희가 지금 힘들게 한 땀 한 땀 저희가 V더넷 해가지고 격리해가지고 서로 터널을 만들고 어떤 세팅들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CNI가 그런 세팅들을 다 자동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긴 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걸 해보려고 했냐면 요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CNI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그래서 소스 코드도 조금 잠깐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큰 틀에서는 어떠한 바이너리가 있고 그 바이너리에다가 환경 변수로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어떤 설정 파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그런 인터페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에서 어떻게 환경 변수가 전달이 돼서 어떤 명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CNI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칼리코에서 네트워크 폴리시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폴리시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IP 테이블,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IP 테이블에서 어떤 룰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룰들이 생기고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 폴리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만 패킷을 갈 수 있게 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예.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사실상 첫 번째밖에 하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추후에 어떤 그룹을 통해서 준비한 세션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